SK네트워크스가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를 매각했다. SK 주유소 매각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 매각을 통해서 SK네트워크스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그리고 주유업계 판도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의 주유소 매각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평소에 이렇게까지 핫한 종목은 아닌데요.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 매각, SK네트워크스 앞으로 무엇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렇게까지 핫한 종목은 아닌데 네네. 오늘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실제로 종목 토론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매각 사건이에요.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각 대금만 반영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호응을 보여주는 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고요. 시총의 10% 정도를 산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겠어요? 라는 이 댓글에는요. 어떤 분께서 세금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하는 건데 호재는 아니야 라는 반응 보이신 분도 있고 또 좀 낮은 가격에 자사주 취득을 하는 게 좀 속보인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사실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 매각한 게 가장 핫하잖아요. 그 이유, 배경부터 짚어보자면요. 네, 일단 SK네트워크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주유소 사업 부분을 이제 현대오일뱅크에 매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오일뱅크와 코람코에 이제 같이 매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코람코는 원래 이제 자산운용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니까 거기에 이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했고 주유소에 대한 영업권 이 부분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총 합쳐서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좀 거대한 규모의 매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네트워크스 주유소 302개를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유 사업의 그 순위를 보면 1위가 SK에너지, SK네트워크스였고 두 번째가 GS칼텍스, 세 번째가 현대오일뱅크, 네 번째가 SO일이었는데 이번 현대오일뱅크가 업계 2위로 GS칼텍스를 제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결국은 이제 사업 효율화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유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SK네트워크스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면 그 주유소 사업 부분에서 197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한 10%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기여도도 적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금을 이제 다른 곳에 서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차입금 변제와 성장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네트워크스가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부채 비율이 한 300%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커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을 좀 상환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 산업에 좀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주유소를 매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만큼 매입을 하는지 그 이유도 짚어보자면요. 네, 일단 매각 대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7.5% 정도의 자금인 1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보통주 2,200만 주를 매입할 계획이고요. 총 자사주 규모는 전체 주식수의 11.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은 거의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외의 목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 다른 목적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는 줄어들죠. 그럼 주당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자사주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소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니까 주당 가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요 한 14.8%가량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세금 때문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증여세 연부 연납 납부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에 맞춰서
세금 납부 용도에 쓸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저렇게까지 연관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나온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은 그 최성원 SK하이닉스 상무가 그 SK 주식을 일부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 2월 말 지분이 0.7%에서 0.1%를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각을 한 이유가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SK네트워크스 상무가 그 SK 지분 0.68%를 증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그 증여세가 약 700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억이란 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현금으로 딱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5년 정도에 걸쳐내는 연부 연납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뭐 SK를 매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주유소 매각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주유소를 매각하면 그 자금은 회사로 들어오는 거니까 개인이 이제 증여세를 마련하려고 이제 주식을 매각한 것과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뭐 같이 이제 세금 내는데 활용한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외적으로 나온 것은 그런 부분과는 지금은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 안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지금 관련 글을 올려주시는데 어떤 데이비드 킴 님은요. 전기차 대중화되면 주유소가 필요 없게 될 거다라고 말하세요. 실제로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차가 대두되면 주유소 사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야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유소를 또 매각한 것도 이유가 될지 앞으로 투자 전략 그럼 어떻게 수정할까요? 네, SK네트워크스가 거기까지 바라보고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주유소 사업에 원래 SK네트워크스는 그렇게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사실 좀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차 관련주가 뜨겁거나 전기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SK네트워크스가 기조 자체를 전기차와 관계없이 일단 우리는 주유소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 매직과 SK 렌터카 이 두 부분에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K 매직은 그 렌탈 업체죠. 그래서 네. 2016년에 동양 매직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렌탈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진입하려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렌탈하면 예전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나 뭐 정수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요즘에는 렌탈 품목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뭐 비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 침대, 뭐 제가 지금 언급드리지 않은 품목들로 렌탈 품목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매년 국내 렌탈 시장은 한 30-40% 정도씩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렌터카 부분은 이제 렌터카 업체죠. 네. 매년 20% 정도 렌터카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AJ 렌터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네트워크스의 사업을 보면은 보통 M&A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이제 렌터카라든지 렌털 시장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이번에 그 AJ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업계 1위인 롯데 렌탈과 비슷한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렌터카 시장 1위까지 좀 넘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약간 소유보다는 그 이용에 네. 초점을 두는 그런 트렌드예요. 이걸 이제 공유 경제 혹은 이제 뭐 구독 경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력 사업이 아니었던 만큼 좀 처분을 하고 싶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주력으로 렌탈 사업 부분, 그리고 공유 경제, 구독 경제 부분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현대 오일뱅크 컨소시엄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서로의 윈윈 효과인지 누가 조금 더 이득을 받는지 이 부분도 좀 논외로 판단해 보자면요. 사실 이제 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일치해서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서로 이득을 위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SK네트워크스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기존에 그 2016년 동양 매직을 인수하고 또 패션 부분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넘기면서 이제 신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그게 이제 렌탈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렌탈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정리될 사업이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긍정적인 인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최근까지 정유사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고 정제 마진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정유사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급락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유사들이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까지도 이제 급락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정유사 중에서는 이익이 가장 선방이 됐습니다. 20% 정도만 영업이익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자면 그 값싼 정유를 정제하는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이제 저유 황유에 대한 생산을 확대했는데 앞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저유황유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는 단순히 이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같이 꾀하고 있죠. 그러니까 SK네트워크랑 완전 다릅니다. 네. 현대오일뱅크는 우리가 원래 정유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더욱 주력해서 외형 성장을 해보자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SK네트워크는 원래 털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은 윈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SK네트워크스에 집중을 해볼게요. 현재 구간도 1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뭐 시가에 보여줬던 급등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전망 어떨지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추가 상승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SK매직의 렌탈 계정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렌탈 계정 수 200만 개를 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매직이 렌탈 사업에 힘입어서 지난해 매출 8,700억 원, 영업이익 790억 원, SK매직이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 부분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비 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약간의 비용 증가가 좀 우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SK네트워크 실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이니까 하반기에는 또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제 갭상승을 하고 오늘 도지까지 또 띄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갭상승이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면서 6,000원대 돌파까지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주가가 급등한 걸 기준으로 해도 이제 PBR이 한 0.6배 정도 수준에 있어요. 물론 뭐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PBR이 낮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7,100원까지도 목표가가 나왔던데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1차 라인은 6,000원이 맞아요. 6,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7,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1차 6,000원, 2차 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 렌탈 계정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뭐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